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기독 의료진들을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2년째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악보를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무료로 점자 악보를 제작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을 유지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기독 의료진들을 최상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코로나19 거점병원. 확진자가 집중되기 시작한 이후 의료진들이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100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온종일 환자 진료를 돕고 있는 신지훈 교수는 휴가와 안식월을 헌납하고 2개월 전부터 의료봉사를 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신 교수. 비록 작은 힘이지만 도울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봉사와 희생을 한다면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의 의료 인력 모집 공고를 보고 자원한 선교사도 있습니다. 의료 봉사상을 받기 위해 잠시 귀국했다 봉사에 임했는데 반년 넘도록 이어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자 의사로서 이 일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정말 이웃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그런 사회에 대한 그 책임을 나의 문제처럼 다른 사람의 그 아픈 것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정재순 마취과장은 올봄 군의관에서 전역한 뒤 곧장 이곳 근무에 자원했습니다. 상황이 고되고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완치돼서 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보호자나 환자나 의료진이나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전투를, 이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족을 돌본다는 생각을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의료진들에게 열악한 조건, 전쟁 같은 현장을 지키게 하는 힘이 뭔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그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바로 병원에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일부를 조각을 던져서 또 도울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곳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기독 의료진들이 현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올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숙박업체에 따르면 올해 7월에서 8월 국내 숙박 예약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이상 700명 이상을 기록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휴가지들은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는 전국 267곳의 해수욕장에 순차적으로 개장해 이른 휴가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만에 방문해 반가워하면서도 불안감을 표했습니다. 지금 너무 오랜만에 바다를 나와서 기분이 좋은데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래서 좀 바다를 제대로 즐길 수 없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바다에 왔는데 코로나가 옮길까 봐 무서워요.
기차역과 공항에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설레긴 하는데 변이 바이러스랑 코로나가 조금 다시 확산되는 추세라서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정부는 7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수도권에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 여부는 7일 최종 결정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코로나 확산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고삐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특별기획 굿뉴스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엔 여전히 하루 한 끼 이상 꼬박 챙기는 것이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22년째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천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사랑의 쉼터교회. 점심시간을 앞두고 교회 안 식당이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교회는 1999년 개척 첫 주부터 22년째 무료 급식인 사랑의 점심 나누기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급식이 어려워지자 일주일에 2번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찬은 메추리알 장조림과 오이지 무침 등 5가지. 목사와 교회 봉사자들은 갓 만든 반찬을 도시락에 넉넉히 옮겨 담습니다. 도시락이 완성되자 라면, 참치캔, 기증받은 양파 등과 함께 쇼핑백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아침부터 도시락을 만드느라 피곤할 법도 한데 봉사자들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입니다. 정성으로 준비해서 한 가지 담을 때 참 마음이 기쁘고요. 즐겁습니다. 봉사자들이 봉고차에 도시락을 가득 싣고 서둘러 배달에 나섭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 댁. 도시락을 건네며 안부를 묻습니다. 어르신은 매주 도시락을 들고 직접 찾아주는 교회 봉사자들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사랑의 샘터교회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결같은 섬김은 전도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너무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갖고 거기가 빠져버렸어요. 없는 사람 사례를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사랑의 점심 나누기 사역이 22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군수 목사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배고픔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였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역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교회는 약 50만 명에게 사랑의 점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 표어 중 하나가 100만 명에게 봉사하고 천국 가자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멈추지 않고 사랑의 도시락이라든지 또 사랑의 희망 상자, 또 장학금 돕기, 쌀 나누기 등등 우리 지역을 지금도 한결같이 섬기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지역을 더 잘 섬기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예전보다 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의 쉼터교회의 한결같은 섬김이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약 25만 2천 명에 이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마음껏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들을 위해 무료로 점자 악보를 제작해주는 기독교 단체가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줄어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박예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지관 5층에 있는 음악 점역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악보를 보며 키보드를 누르자 화면에는 점으로 구성된 시각장애인용 문자가 입력됩니다. 이처럼 음악 점역은 글자를 점자로 고치는 작업을 악보에 접목한 형태로 시각장애인들이 악보를 직접 느끼며 노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음악 점역사들은 음악 점자 규정에 맞춰 시각장애인들에게 의뢰받은 악보를 점자 악보로 제작합니다. 이후 시각장애인 교정사와 함께 잘못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교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작업에는 최소 2주 이상 소요되고 최종 검수까지 마친 점자 악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제공된 점자 악보. 지금까지 완성된 곡만 무려 3,400여 곡이 넘습니다. 이 중 찬양 악보도 800여 곡에 달합니다. 점자 악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악기와 목소리를 통해 마음껏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손으로 점자 악보를 느끼며 비장애인들과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점역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악보를 통해 자신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행복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으로 연주를 하고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게 이렇게 연주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까지 제공해주는 점자 악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시각장애인 수는 25만 명인 반면 음악 점역사는 전국에 약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감소하면서 인건비가 부족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력이 많이 감소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음악 점차 이제 제작을 해서 이용자분들께 이제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점자 악보를 요청하고 제작을 또 받으시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나 이 나라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을 볼 수 없어도 손끝의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장애인. 이들을 돕는 점자 악보 사업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예리입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내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새 희망 프로젝트 힘내라 부산 교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교단에서 100여 개의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다음 세대 등을 위한 사역 나눔과 노트북 등을 물품을 지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유현수 본부장은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된다며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해서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숙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 서구 지역 취약계층을 돕고 있는 징검다리 자원봉사단이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인천 서구 불로 대곡동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생명사랑 리플렛을 나누며 생명의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봉사단은 우리 주변에 마음이 병든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생명사랑 운동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아이돌 그룹과 함께하는 착한 기부 아이돌 챌린지 어나더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K-팝 아이돌이 언택트 100초 인터뷰 등 기부 미션 도전에 성공하면 해당 아이돌과 참여자 이름으로 기부금이 모이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기부 미션은 역주행 돌풍을 일으켰던 브레이브걸스가 도전했으며 모인 기부금은 국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집중호우로 남부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누적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전남 광양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매몰되거나 파손됐습니다. 앞서 전남 해남군에서는 60대 여성이 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6일 기준 남부지방 농경지 7,572헥타르가 물에 잠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강진과 진도에선 주민들을 마을 회관으로 임시 대피시키고 호남 지역에선 일부 여객선과 철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방역 강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방역특별점검회의에서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8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중대한 방역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6일부터 서울시에서는 공원이나 한강 등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오는 13일부터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실종이나 파산 선고 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 59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상품 군별로 보면 음식 서비스가 1년 전보다 62% 넘게 뛰었고 음료와 식품도 38%가량 느는 등 식품 관련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에 더해 배달 음식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식품 관련 새벽 배송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봤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허리케인급의 열대성 폭풍 엘사가 쿠바를 지나 미국으로 북상했습니다. 엘사가 착륙한 쿠바에서는 주민 18만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엘사의 최고 풍속은 시속 100km입니다. 쿠바에 상륙하기 전 세인트루시아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상당한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기상당국은 엘사가 플로리다주 키스에 접근한 후 현지 시간 7일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중심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400건이 넘는 총기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에서는 현지 시간 2일부터 5일까지 83명이 총에 맞았고 14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에서도 연휴 동안 2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포스워스의 한 세차장 주변에서도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오하이오주 탈리도에서는 수백 명이 참석한 주민 파티에서 1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과반을 넘기는 데 실패하며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공명당과 합쳐 총 의석수 127석 가운데 56석을 확보했습니다. 과반인 64석에 8석 부족한 결과입니다. 일각에선 올림픽 직후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과반을 넘지 못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독일, 프랑스 각국의 정상이 현지 시간 5일 화상회담을 갖고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중국과 유럽이 전세계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유럽 거주자에 대한 대중국 입국 제한을 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란 핵합의 보건협상 참가국들의 핵합의 복원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굿TV 뉴스 전하팽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도 악보를 볼 수 없어 직접 연주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점자 악보를 제작하는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마저 줄어든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음껏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정부의 차별 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